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사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조언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복장이 오늘 말할 주제와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조만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형팬분의 사연은 저희 조언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라는 대로 했더니 잘 이직이 된 거예요. 이 경력사원으로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입사하자마자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질문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질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입사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여러 케이스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5월부터 퇴사한 이형, 면접한 이형 두 채널 열심히 보면서 이직을 준비한 형팸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 형님 덕분에 대기업 2곳 취업, 한 곳 발표되기, 중견 2곳 취업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요. 나중에 좀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셔서 이야기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이직하면서 입사일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또 첫 출근이나 첫 주에 중고 신입 또는 경력직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 내가 원하는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업을 가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포인트는 적응이라는 프로세스, 기간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분의 원래 고민 원문을 보면 이분이 한 3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신입이 아니죠. 중고신입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이제 명실상부한 경력으로서 가자마자 뭔가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합격하고 나서 입사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은 동안 뭐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보니까 면접왕 이형님이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면접왕 이형님의 조언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퇴사한 이형이기 때문에 입사 이후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 드릴 내용은 저도 했죠. 저도 이직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이직이라고 말하면 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 당신 한개 그룹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인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옮겼거든요. 한 5-6번 옮겼어요. 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리더, 전혀 새로운 조직 구성원, 전혀 새로운 팀원들과 적응을 해야 되는 아주 동일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룹사라는 공통된 문화나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응이 빠르고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쉬운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그룹사에서 이동하고 나서도 적응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저의 경험을 비롯한 한 가지,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법인의 인사팀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정말 많이 뽑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적응시키기 위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왜냐면 힘들게 경력직 뽑았는데 이 사람이 적응 못하고 성과를 못 내거나 금방 이직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 안 좋은 회사, 이상한 회사 이런 소리 하면 좀 이거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 회사 사람으로 잘 적응할지,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우리가 이번에 뽑고자 했던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입사한 직원들을 위해서 신입이건 경력이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적응 못하냐? 아니죠. 우리가 그냥 파악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빨리 적응하면 그만이에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건요, 관찰과 파악입니다. 이 관찰과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건데요. 일단 입사하자마자 여러분 환경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죠.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하고 아마 딴 나라에 온 것 같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파악하셔야 될 내용은요, 일단은 사무실을 많이 돌아다니세요. 입사하신 회사가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쓰는 곳이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한번 쑥 둘러보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층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접근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각 층별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내 카페나 식당이나 미팅룸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그냥 쑥 둘러보세요. 특별히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을 받은 팀에서도 무슨 일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될지 아마 굉장히 곤란스러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공간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기존 부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여줘요. 먼저 일하고 계신 원래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화장실이 어딨냐, 그리고 장비 노트북 같은 거 아이디 셋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또는 명함이나 출퇴근 같은 거 할 때 뭐부터 받아야 되냐, 그걸 어디에 문의해야 되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거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잘 돼 있는 데라면야 여러분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팀은 저기 있구나, 총무팀은 저기 있구나, 이거는 여기 있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파악만 하셔도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간에 대한 파악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아마도 용어가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결제받는 프로세스나 방식이나 언어들,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팀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책임님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또는 그냥 누구님, 이형님 이렇게 그런 부르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대단한 무슨 용어집이 있고 그런 회사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런 아주 독특한 용어를 많이 쓰는 회사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드리긴 했었는데, 그걸 준다고 해서 받으신 분이 빨리 이해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기록해 두시고 어떤 특성에서 어떤 환경에서 쓰는 건지를 그냥 가볍게 그때그때 파악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때 좋은 거는 기록을 남겨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면 좋은 노트가 바로 타임 트래커죠. 한번 갖고 다니시면서 써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자, 그럼 말을 듣다 보면 아마 굉장히 적응 안 되는 문구나 맥락이나 이 컨텍스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할까? 대체 저 말은 왜 하는 거야? 이전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질문할 수 있게 질문 리스트로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화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시고, 앞뒤로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궁금했는지를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가능할 때 나의 멘토가 됐거나 팀장이나 인사팀이나 누구에게 됐건 이 회사의 문화나 의사통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이해하면요, 또가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그 단어와 문장의 용례나 타이밍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안 되고 적응 안 되는 것들을 꼭 기록해놔라. 그리고 그거를 꼭 물어보는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관찰과 파악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시스템과 도구입니다.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ERP를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SAP를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어요.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MS2를 쓰더라도 어떤 회사는 보고서를 문서 파일로 만들고, 어떤 회사는 엑셀로 문서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PPT로만 문서를 만들 거예요. 자, 그 회사가 자주 쓰는 도구나 시스템의 특징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수록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공간에 익숙해지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고 그랬고, 의사소통을 파악하면 공감대가 생길 수가 있죠. 이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잘 스며들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자주 쓰고 있는 도구와 시스템, 여기에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에 해당됩니다. 요 내용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하려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뉘앙스 잘못하면 이제 욕 엄청 먹거든.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손히 물어보는 게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카테고리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나는 사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이걸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 알려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전 입사했던 사람이 실수했다든지, 또는 이런 걸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다 보면은 설명해주는 분이 예전에 이게 문제였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말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거품 물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파악을 위한 질문은요, 프로세스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프로세스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명시화해 놓은 회사도 있고 암묵지 속에 그냥 있는 회사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와 기준의 핵심은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물론 기준이나 뎁스나 원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는 암묵지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의 머릿속 어딘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은 순서와 타이밍,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고 언제 이야기해야 되냐, 이거 한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가냐, 그리고 그걸 또 언제쯤은 나와야 되냐, 이런 형태로 데드라인과 순서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그 회사를 파악하는 굉장히 좋은 두 번째 질문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조금 고난이도기도 하고 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파악을 하는데요. 히스토리에 대한 파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과제 또는 결과물, 회사의 구조들이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이런 걸 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계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까지 딱 파악하고 나면 앞서서 물어봤던 프로세스와 기준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고요. 신규 입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전 회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전 회사의 어떤 업무 관행이나 순서, 프로세스,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경력 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은 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경력은 세상 물정도 모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경력이라 그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많이 물어보시고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문화나 또는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묻지 말라고 막 알아서 좀 하라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주 물어볼수록 여러분들이 이득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분한테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질문이 줄어들고 여러분은 빨리 적응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질문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세요. 자, 이 적응 기간은요 9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90일이 넘었는데도 회사에 아직 적응 못했다? 그럼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여러분께 파악드려야 될 것, 첫 번째 공간에 대한 거, 두 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거,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한 거, 이걸 각각 한 달 정도씩, 뭐 공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의사소통이나 시스템은 파악하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목표를 가지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일주일, 뭐 6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충분히 파악한다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규 입사하신 뒤에 어떻게 빨리 적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과 함께 잘 이직하시고 다음 커리어 스텝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 또 잘 적응해서 더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궁금하시거나 답답하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함과 사연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인 거 티 안 나게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